이재명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라면서 여권 표현대로 저주를 퍼부은 데 대해서 민주당 당권주자들 앞서 보신 세 분이 거센 비판을 쏟고 있는데 물론 정청래 후보만 빼고요. 특히 송영길 후보의 수위가 제일 셉니다. 들어보시죠. 뭔가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반정부 선동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거든. 이회창이 사실상 대통령이다. 예. 김대중 빨리 하야해라.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교만한 태도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조롱, 공격이라든가 문조대유 이렇게 묶어서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일련의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됐다는 거는 이것은 뭘 허무는 작업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러한 공격에 시달려 왔어요. 주도 세력들, 예. 문재인 정부 때 예. 저한테 핍박을 엄청 받았어요. 이런 노골적인 그 어떤 따돌림이 예. 정말 너무한 거지.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양반 예. 출신 의병장들, 소위 유시민처럼 이런 예. 잘 나가는 운동권 귀족들이 보기에는 듣보잡인 거잖아. 검정고시 출신에 소년공 출신에 중앙대학교 나와서 예. 변호사 된 이 이재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편견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 예.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친문의 노골적인 따돌림을 당했다. 자기들은 양반이고 이재명은 평민 아니겠느냐, 득보잡 아니겠느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길 의원의 발언? 글쎄요, 뭐 송영길 의원은 그렇게 상당히 아마 좀 유시민 작가의 그 일종의 평론에 대해서 상당한 모멸감을 느끼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히려 저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비판론이 오히려 스스로의 좀 뭐랄까 처지를 좀 더 조금 약화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에 100% 공감은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당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상당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건강한 당청관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다만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던 전체적인 뭐랄까요 하나의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ABC론 에 대해서 그러니까 ABC론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유지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정축이 아니고 재건축이라고 이야기해서 하면서 결국은 필패로 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유시민 작가가 소위 진보 인사라고 한다면 과거 지금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까지 흘러왔던 민주당 역사하고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김대중 정권 때예요. 그러니까 DJP 연합 그리고 또 노무현 정권 때 대연정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뭐 지금 재건축을 넘어선 더 가감한 외연 확장이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식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개혁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지금 그러니까 포기한 듯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검찰에 의해서 5번이나 기소가 됐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다만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는 국민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권과 그 피해를 감안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그걸 왜 구분하지 못하는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노코멘트라면서 뭐 사실상 유시민 씨의 주장에 궤를 같이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유시민 씨의 이 발언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떨어지게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답니다. 만나보시죠. 결국에 하고 싶었던 말은 조국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고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하고 근데 결국에는 역풍이 될 것이다. 인사와 관련 얘기 그리고 당무 개입의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낙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펠레의 저주 같은 느낌으로 유심 작가 언급을 하면 유시민 전 의원이 여태껏 주장하던 바가 예. 그대로 된 적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청래 전 대표 자체가 확실한 입장을 못 내고 있어요. 낼 수가 그 없어요. 확실한 입장을 못 낸다는 것 자체는 이미 선거 캠페인 자체가 많이 꼬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 좀 약자 프레임. 그게 이제 지난번 전당대에서도 굉장히 위력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유시민 작가가 너무 저렇게 세게 강하게 나오니까 또 그런 것도 많이 희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김기현 대변인님. 근데 오늘 정청래 후보가 SNS에 이런 자랑을 했어요. 저 후원금 많이 모였는데 네. 앞선 두 사람 얘기랑 전 다른 얘기 아닙니까? 예,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어 지지층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바로 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상징이고 깃발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여하튼 호랑이 등에 탄 기세로 정청래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을 해체해야 하고 분명히 검찰에게는 1도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이 강경한 입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유시민 씨의 말에 대해서 보태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미 전선은 뚜렷하게 밝혀졌고요. 뚜렷하게 그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유시민 씨의 내용을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른바 지금 앞서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저 탈레하면서 6개월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인물로서 드는 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입니다. 그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 고통의 원천이다, 뭐 멍청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족의 축복이다, 하늘이 낸 사람이다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부분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인사혁신처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임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명픽으로 서울시장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도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 국회의장 심지어 이번 당대표까지 소위 말해서 명픽으로 해서 알받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총선을 넘어서 대선까지 갔을 때 이 부분까지는 우리는 용납하기 어렵다. 결국은 세력 대 세력의 싸움으로 본질적인 싸움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청와대 반응도 좀 살펴볼 텐데 어제 공식적으로는 유시민 씨의 발언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익명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불쾌감을 가감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 지원은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경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말은 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 발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대응이 아니라 반응도 하지 않기로 했다. 유시민이 제풀에 지칠 것이라고 본다. 다른 인사, 비서관급이래요. 앞으로 청와대가 부글부글할 일이 한두 건이 아니겠다. 성천 대변인님, 예. 공식적으로는 담담하게 입장 없다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부글부글했던 것 같죠? 근데 굳이 반응할 필요 없죠. 국민들께서 유시민 작가의 저 이야기에 뭐 그렇게 크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뭐 검찰 수사 그거의 기소 분리 이것과 관련된 대통령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기소 분리됐거든요. 지금 검찰 이제 10월부터 다르게 변경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이거 문제. 지금 강경파들이 이거 유지하면 무조건 이거는 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일방적 주장에 좀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또 유시민 작가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게 자 그러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수사기소 분리 못했는데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의지가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5년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저도 유시민 작가에 대묻고 싶은 거 아까 멸칭 관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멸칭이 본인이 대상이 되니까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죠? 문재인 정부 때 진보 진영 내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멸칭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왜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본인이 멸칭의 대상이 아닐 때는 그것을 방관하고 있던 지식인이 갑자기 본인이 멸칭의 대상, 그 한 글자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거 왜 방관하냐? 왜 이거 가만두냐? 이렇게 말하는 지식인의 그 목소리에 대해서 누가 공감을 해주겠습니까? 본인이 욕먹지 않을 때는 그런 거 욕해도 돼. 그런 거 욕해도 돼. 그건 사실상 방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장관의 이 목소리에 대해서 사실 진보 진영 내부를 너무 갈라치게 하고 사실상 반개혁 대상, 본인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반개혁 대상으로 몰아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발언이 나온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좀 발언을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크게 반응해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